거의 점령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점령군이요? 왜냐하면 한 달 안에 국방부 비워라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은 대통령은 문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생기는 안보에 대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사 가려고 짐을 싸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휘 통제 간의 문제, 보안의 문제, 안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무슨 상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근데 이제 제가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황당합니까? 그래서 국민들 상대로 협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윤석열 당선인이 만약에 관저를 마련하지 못하면 지금 집에서 그냥 출퇴근하겠다라는 정도로 강한 의지를 갖고 있거든요. 반드시 시기를 취임식까지로 맞춰야 된다라고 하다 보니까 신축이 아닌 그냥 있는 곳으로 들어갈 곳이 없을까 하다 보니까 떠오른 대안 용산입니다. 국방부 청사. 청와대에서 나와서 국민과 소통하고 가까워지겠다는 그런 당선인의 그런 그 철학은 저는 존중하고 싶은데요. 김병주 한미연합사 부사령까지 지난 사성장군 출신 우리 비례대표께서도 굉장히 우려를 표시하더라고요. 뭐라고 구체적으로 좀 말씀을 하세요? 비용도 1조 정도 들고 정말 그 국방부 청사하고 합동참모본부로 옮기는데 정말 안보 공백이 생길 수 있는 공백이 생긴다. 염려- 비용도 1조씩이나 든다고요? 전체적으로 그렇게 그분은 그렇게 말씀을 하셨는데요. 청와대가 국방부로 이전하는 것은 저는 절대 반대거든요. 왜냐, 국정 공백도 오고 안보 공백도 오고 그런 주민의 불편함, 서울 용산구의 또 개발 이런 것들이 다 복합적으로 엮여 있는 것이죠. 사실 앞으로 청와대 집무실이 들어가면은 거기에 있는 한 10개 부대가 있습니다. 그런 시설들을 또 이전을 해야 되잖아요. 제가 추산해 봤을 때 1조 원 이상 소요가 됩니다. 박 선생님 말씀하셨듯이 이게 개인 집 후배가 이사하는데도 한 6개월 정도 고민해서 며칠 전에 이사하더라고요. 근데 이제 국방부 합동참모본부가 있는 곳은 정말 대한민국 안보의 센터인데 이걸 그냥 후보께서 결정하고 한 달 안에 비우고 지금 뭐 국방부 관계자들이 멘붕이 왔다는 이야기를 많이 하더라고요. 거의 점령군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봐야 되겠는데요. 점령군이요? 왜냐하면 인수위에서 앞으로 이제 경호를 담당하게 될 경호처장이 찾아와서 한 달 안에 국방부 비워라라고 얘기를 하고 갔다는 거 아닙니까? 사실 지금은 대통령은 문재인이거든요. 그래서 이번 달과 다음 달에 생기는 안보에 대한 문제는 문재인 정부가 책임을 져야 하는데 대통령은 모르고 있는데 국방부는 이사 가려고 짐을 싸고 있다? 그리고 그 사이에서 벌어지는 지휘 통제 간의 문제, 보안의 문제, 안보의 문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청와대가 무슨 상의가 있었는가에 대해서 지금까지 아는 바로는 좀 없는 것으로 보여지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고 싶은 건 우리나라 이 종로 일대에는 비행 금지 구역이라는 게 설정되어 있습니다. 예. P73, A 반경 5km, B 반경 10km 구역 안에서는 어떠한 비행기도 날 수 없고 비행기가 들어오면 적기로 판별하고 무조건 사격을 가하게 되어 있거든요. 광화문을 중심으로 5km 돌렸던 동심원이 용산을 중심으로 돌아가게 되면 강남 전역이 포함되고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대치동 음마아파트에다가 대공포대를 세워야 되는 상황이 오는 거죠. 현실적으로 우리나라의 가장 중요한 자산이 대통령을 경호하는 업무를 소홀히 할 수는 없기 때문에 예. 비행금지 구역의 재설정에 대해서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을 해봐야 된다고 봅니다. 근데 이제 제가 저 이야기를 들으면서 정말 황당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아, 황당합니까? 그래서 국민들 상대로 협박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러면 지금 우리나라 국방부는 그런 적의 공격에 완전 무방비로 그냥 노출돼 있습니까? 그 의원님께서 TV에 나와서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청와대가 들어가더라도 거기에 있는 경호 체계를 만들어야 됩니다. 패트리어트 기지로 주변으로 남산이든 효창공원으로 그런 것까지 쭉 하다 보면은 최소 1조 원 이상이고 천문학적인 그 돈이 들 수가 있는데 그런 것들을 예측을 못 하고 있는 거죠. 그 패트리어트 미사일이 그게 이제 그 북한에서 날아오는 미사일을 요격하기 위한 미사일인데 그게 서울 남쪽에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서울 북쪽까지 전부 사정거리를 다 하고 있거든요. 그럼 지금 우리 그 국방부는 뭐 적의 공격에 전혀 무방비 상태라는 이야기처럼 이야기하잖아요. 그 이야기는 지금 과거에 무기 체계가 고사포 갖다 놓고 프로펠러기 날아다닐 때 그때 이야기하는 거잖아요. 지금은 원거리 요격 시스템을 갖추려고 하고 있는 상황인데 저는 이제
그런 이야기 자체가 뭐 국민을 상대로 저렇게 협박을 하나. 그리고는 또 더 나아가서 이렇게까지 이야기해요. 고도 제한을 다 할 거다. 아니 대통령 집무실, 그러니까 청와대 주변은 고도 제한 원래 있다고들 생각하는 데 아닌가요? 청와대 근처이기 때문에 그런 면도 있겠지만 광화문 북쪽은요 전부 다 문화재 지역으로 해서 고도 제한이 되어 있거든요. 5층까지. 예. 그것 때문에 고도 제한이라고 이야기하는 것도 저는 어불성설이라고 봐요. 그리고 용산에 들어가면 이미 주상복합 아파트가요. 그 국방부 청사를 내려다보고 있어요. 맞습니다. 용산에 있는 주상복합 아파트는 반쯤 잘라냅니까? 아니잖아요. 저는 이제 이런 식의 국민들을 상대로 협박하는 처사는 잘못이라고 봐요. 그리고 1조 예, 비용 문제. 비용 문제도 들으면요. 아까 말씀하신 저 대공포대 설치부터 시작해서 온갖 비용을 다 이야기한 거예요. 그게. 저는 이런 걸 이야기하면서 대통령 당선인의 약속 이행을 하려는 그 기본을 자꾸 막는 것 자체는 저는 조금 취지에 안 맞다고 봐요. 제가 보기에는 용산에 관해서는 좀 이상하다고 봐요. 보통 국민이 생각하는 광화문시대는 그냥 광화문 주변이지 용산은 아니거든요. 총리가 근무하는 곳에 대통령이 근무하지 못할 이유가 없다고 봐요. 일부러 봐도 국방부 건물이 있는데 몇 개 층을 쓴다? 예. 그게 뭡니까 대통령이? 세들어 사는 것도 아니고. 지금 제가 보기에는 뭐 김채거 의원님 얼굴이 제가 보기에는 울그락. 그런 건 정말 벽 떨어지는 얘기죠. 탁 박사님 말씀이 뭐 틀렸다거나 그런 생각이 있는 게 전혀 아니에요. 네네. 저는 지극히 상식적으로 말씀하신 것이고 다만 이제 당선인은 어쨌든 그 국민과의 약속을 지키려고 하는 것이고 강하게 밀어붙이지 않으면 이 약속을 결국 못 지키다. 결국 못 지킬 것 같다. 왜냐하면 또 새 건물을 짓고 진행하려고 하다가 보면요. 건물 짓는데 또 설계부터 시작해가지고 또 여러 가지 말이 논란이 나오고. 또 돼요. 그래가지고 기와집으로 질 거냐 또 일반 알것 건물로 같긴 질 해요. 거냐. 근데 그런 토론 과정은 매우 유익한 과정이에요. 예, 예. 왜냐하면 그것은 건물이 단순한 집무실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상징성이 있는 건축물이기 때문에 그걸 어떻게 그러면 우리가 컨셉을 잡고 시작해야 되는가. 많은 사람들이 민주주의에 또 우리나라에 대해서 여러 의견을 내놓고 그다음에 우리나라 건축 수준을 가름할 수 있어요. 한 단계 높아지거든요. 그럼 과연 누가 그걸 설계할 것인가. 공동으로 할 것인가. 개인이 할 것인가. 이런 것은 아주 유쾌한 토론이 되겠죠. 박사님 말씀 드리니까 제가 하나 생각나는 에피소드가 처음에 국회의사당을 여의도에 지을 때 1, 2, 3등이 전부 다 기와집이었대요. 그래요. 예, 1, 2, 3등이 다 기와집이었는데 그 당시에 오스트리아 빈을 돌고 오신 박정희 대통령께서 기둥 있는 건물에 돔 있는 형태로 했으면 좋겠다라고 제안을 주셔서 위에다 기와의 형태를 집어넣어서 지려던 국회가 좀 이제 바뀌어서 지금의 모양을 택하게 됐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시나 모르겠는데 이 위에가 초록색으로 돼 있잖아요. 맞아요. 그게 원래 황동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다 산화가 돼서 지금 초록색으로 돼 있는데 아무도 닦을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거죠. 근데 지금 박사님 말씀처럼 새로 짓는 건물이 21세기의 대한민국의 어떤 전통을 살릴 것인가를 논의해보는 건 굉장히 흥미롭고 재밌을 것 같습니다. 돔이 이래 열리면 마징가 제트 로버트 나온다. 태권도의 마징가 제트가 그래서 그게 생긴 말이에요. 흉물이다 그런 뜻에서 마징가 됐죠. 자,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분의 의견이 듣고 싶은데요. 그러면 대통령 집무실 이전 된다, 안 된다? 확률 200%. 된다. 네. 당선인의 의지가 강하기 때문에 나는 될 거라고 봅니다. 될 거라고 보세요. 저는 하시라고 하겠습니다. 탈권위 시대를 새롭게 보여주신 모습 좋고요. 다만 조선일보의 사설 제목 한 번만 읽어드리고 싶습니다. 탈청와대 공약. 취임 첫날부터의 집착하면 탈난다.